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 10월 5일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. 먼저 지수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. 오늘 지수가 좀 당황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침부터 좀 갭상승으로 크게 좀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로 시장이 좀 밀리면서 쭉 반등 없이 밀리다가 거의 종가상으로는 전일 시가 자리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. 그래서 분봉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간이 직전에 일단 지지가 나왔었던 전일 시가 부분이었는데 그 자리까지 이제 이탈을 한 상태까지는 봤거든요. 여기서 더 무너져서 끝나게 되면은 요 갭을 좀 매우로 좀 내려오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까지는 딱 지지를 해주면서 마감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오늘 만약에 미증시가 상승으로 좀 마감해서 내일장에서 우리나라가 좀 반등해서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오늘 전일 종가 한 요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와야지 상승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700 부근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수도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, 또 오펙 회의에서는 아직 결과가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유가가 어느 정도 또 상승이 나올지, 일단 감산이 어느 정도 될지 그것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좀 많이 매도가 나오고, 기관이 역시나 또 코스피에서 많이 매도가 나왔거든요. 기관이 5천억 정도 좀 매도를 했고, 그리고 외국인들이 2,6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. 환율은 일단 1,410원을 좀 유지해서 많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제 1,400원 자리를 이탈해서 1,300원대로 내려가면 그래도 좀 환율에 대한 부분은 좀 한숨 놓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예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1,400원 정도만 내려가면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는 구간이라서 지수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거라도 좀 환율이라도 지금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. 어쨌든 지금 10월 달은 전 개인적으로는 좀 반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는 꼭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왔어요.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하락 이후에 좀 반등, 또 하락 이후에 또 반등,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, 뭐 11월에 한 번 더, 그리고 12월에 한 번 더 FOMC 금리 인상이 있어서 아마 11월까지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다 12월에 또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600까지는 열어둬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, 일단 뭐 그때 가서 그때 시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, 지금은 일단 요 반등장에서 수익을 좀 어떻게든 잘 챙겨놔야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오늘 좀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의 좀 시장이었습니다. 일단 종목도 한번 특징 테마주들 보시면 지수가 밀려서 뭐 그렇게 썩 많은 테마주들이 나오지 않았고, 시총이 좀 큰 종목은 또 별로 없었어요. 일단 프롬바이오가 탈모 관련해서 특허 치료를 특허 등록을 했다. 그래서 프롬바이오가 상한가를 들어갔고, 그리고 피플바이오가 2등주를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시간에는 좀 밀렸어요. 거래 대금은 한 500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역배열이죠. 역배열 자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요건 뭐 조금 더 올라와 봐야 될 것 같고, 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거래 대금이 어떻게 하루 이틀 더 나올지 아니면은 또 죽어버릴지, 이런 거는 저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하루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피플바이오 역시 이틀 전에 좀 시세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썩 이쁘진 않아요. 그래서 이쪽 테마는 그렇게 좀 건들 것 같진 않고, 일단 국제유가가 전일 또 상승을 좀 해서 유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. 일단 두 번의 갭상승이 나왔어요. 한번 화요일에 한번 나왔었고 오늘도 한번 갭상승 나왔는데,
거래 대금은 200억 정도. 지금 대장주가 중앙 에너빅스로 좀 보고 있고요. 일단 오늘 이제 오펙 회의에서 어떻게 마감한지에 따라서 내일 한 번 더, 일단 시간 내로는 조금 오르긴 했거든요. 1.64% 오르긴 했는데 아마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유가가 뭐 90불 이상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한 뭐 크게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. 예상치보다 크게 감산을 해야지 시세가 좀 나올 것 같고, 이제 재료 소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, 일단 내일 갭상승으로 뜨면은, 이런 종목들은, 조정에 대한 대비, 하셔야 됩니다. 좀, 내용은 있는데, 이슈는 괜찮은데, 다만 좀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나와서 그게 좀 아쉬워요. 한 200억 정도, 그리고 한국석유는, 80억, 그리고, 흥구석유는 90억, 이렇게 나왔습니다. 둘 다 이제 뭐 음봉인데, 한국석유는 양봉으로도 전환됐네요. 일단 캔들 모양으로 보더라도 중앙 에너비스가 좀 제일 좋아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지수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. 미국의 항공모함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도발로 뱃머리를 돌렸다. 이게 좀 나오면서 빅텍, 스페코, 한일 단조가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. 예전에 이제 한참 옛날 방산주죠. 이쪽 테마, 전쟁 테마로 갔었던 종목들인데, 최근에 또, 지수가 빠지니까 이쪽 북한 도발에, 의해서 좀 상승이 나왔는데, 예전에는 바로바로 반응을 했다가, 최근에는 방산주들이, 뭐, LIG 넥스원, 현대로템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갔고, 그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에 의한 상승이었고, 얘네들은 이제 테마성으로 좀 상승한 건데, 빅텍이 생각보다 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어요. 1200억 정도 터졌는데, 지금 시장에서 1200억은 좀 많은 겁니다. 그래서, 일단 저항선 자리 돌파까지 받고, 여기서, 6,200원은 지지하는지, 그걸 일단 보고, 종가로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, 아무래도, 이 도발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내용이 뉴스가 뭐가 더 나올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내일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고 좀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해지 테마로는 갈 수 있어도 내일 갭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. 북한에서 뭐 도발을 해서 또 장 끝나고 나서 미사일을 쏘지 않는 한 갭상승은 좀 어려워 보여서 일단 종가로는 노리진 않았습니다. 근데 다행히 또 안 노렸는데 시간대로 좀 밀리긴 했어요. 아마 이 도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했었으면 도발했으면 바로 요거 갭상승에서 뛰어넘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뭐 북한이 미사일 쏠지는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지 내일 해치 테마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줄지 그걸 한번 좀 볼 예정이에요. 그래서 저항대 자리를 뚫어줄지 이런 저항대 자리를 다시 한번 뚫어줄지. 오늘은 터치를 한번 했거든요. 터치하고 좀 밀렸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더 갈 수 있는 상황은 나왔어요. 근데 뭐 이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봐야 될 종목이고, 이등주로는 이제 한일 단조가 2등주. 이것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죠. 160억. 빅텍보다 훨씬 적습니다. 시총은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거래 대금은 훨씬 적죠. 그리고 스페코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한 56억. 굉장히 적습니다. 뭐 차트 모양은 비슷한데 일단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달라요. 그래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빅텍을 좀 볼 예정입니다. 자,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핵 공격에 대한 우려로 대피소를 설치했다. 그래서 이제 방사능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었는데, 일단 대장주는 MSC가 좀 올라왔고요. 160억 정도 거래대금 터졌습니다. 일단 저항선 자리까지는 이제 거의 다 올라왔고요. 일단 뚫어줄지를 봐야 되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사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.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좀 강력하게 뭐 저항을 한다든지, 핵전쟁에 대한 대비를 한다든지, 이런 기사들이 또 나와줘야 되고, 실제로 뭐 이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뭐 수혜를 주는 건 아니고 그냥 공포심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뉴스 이게 좀 중요하고 시장이 좀 불안해야 됩니다.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갈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저는 썩 그렇게 좋아하는 테마는 아니에요.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는 테마들은 제가 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서 알고만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컴 라이프케어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시세가 굉장히 좋았어요. 거래대금도 많이 나오고 이 종목이 이렇게 가야 되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많이 올라왔는데
일단 방독면만 만드는 걸로 좀 올라갔거든요. 근데 주력으로 방독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의료기기 쪽, 뭐 관련해가지고, 예전에 뭐, 산소 공급, 산소 마스크, 이런 걸로도, 시세가 코로나 때 올라갔었는데, 지금은 이제 방독면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이게,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거래 대금이 붙을 일인가,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은, 하긴 했어요. 근데, 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뭐 달려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관망만 했거든요. 차트적으로는 한번 오늘 달려들어 볼 만한 자리긴 했어요. 6,000원 자리 일단 지지했기 때문에 이 전고점 자리 이런 구간 좀 뚫어줬을 때 이런 자리 한번 뚫어줬을 때 한번 좀 들어가 볼 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. 이런 종목을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차트적인 면이나 거래대금 다 좋았는데 재료적인 면에서는 좀 계속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못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대정화금 이 종목도 이제 거래대금 많이 나왔죠. 최근에 1,000억 정도 터졌고 오늘은 780억 정도 터졌습니다. 뭐 흐름은 고점 찍고 좀 확 밀렸는데 이쪽 테마들이 다 마찬가지로 뭐 뉴스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고요. 현대약품도 시세가 나왔다가 밀렸는데 시간 내로 또 올랐어요. 거래 대금은 그렇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한 370억 이 정도 나왔는데 좀 가늠이 안 되네요. 이쪽 테마들은 움직임이 너무 급등락이 좀 심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.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려운 게, 좀 쉬운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, 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, 장중에 좀 대응시켜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, 참 종목들이 어려운 시장입니다. 자, 일단, 뭐, 핵전쟁도 그렇고,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핵전쟁, 그리고, 뭐 시장이 또 불안하다 보니까 식량 테마 쪽이 또 움직임이 나왔어요. 근데 이게 식량이라고 보기에는 평소 움직임이 안 나왔었던, 이건 대두 관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샘표가, 시세가 좀 나왔어요. 거래 대금도 680억 정도 나왔고, 저항선 자리도 뚫고, 예전에 이제 공모테마 올라갔을 때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은 아니거든요. 그때는 오히려 신성홀딩스가 좀 강하게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, 신성홀딩스도 좀 시세가 나왔고요. 그리고 샘표, 그리고 고려산업, 한일사료, 그리고 샘표식품. 한일사료는 저도 이제 종가 베팅으로 고민했었던 종목인데, 거래대금도 이제 많이 터졌기 때문에 1,000억 이상 좀 나와서, 좀 이 종목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저항선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, 일단 시간 외로는 4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래서 내일 한 7,100원?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, 요 저항선 자리 좀 뚫어주는지. 이쪽 테마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불안해야 가는 테마고, 이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, 요 자리를 일단 지지해서 안착을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를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식량 테마 쪽에서는 샘표가 지금 대장으로 좀 올라왔고요. 이것도 시간 외로는 4.7%, 4.8% 정도 상승을 해서, 요 저항선 자리 한번 뚫어주는지. 그나마 지금 여기서 볼만한 테마는 저는 이제 식량 쪽이거든요. 이 식량 쪽하고, 일단 유가 상승은 이게 결과가 나와봐야 아니까, 요거까지. 요 테마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식량 쪽과 국제유가. 요거는 근데 재료 소멸 가능성이 높아서 정말 유가가 뭐 급등하지 않는 한은 그냥 갭 정도만 뜨면은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, 그리고 식량 쪽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온 종목들이 있어요. 샘표도 적진 않습니다. 680억 정도 들어왔고, 신성홀딩스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어요. 근데 최근에 들어왔었던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어 보이고, 고려산업이나 그리고 한일사료, 그리고 샘표식품. 한일사료가 거래량이 좀 많이,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저는 이제 한일사료, 요거 좀 보고 있거든요. 한일사료와 본다면, 샘표는, 다 좋은데, 제가 매매를 많이 안 해봤던 종목이라서 좀 많이 했었던 거는 오히려 고려산업과, 한일사료거든요. 그래서 요쪽을 한번 또 보고, 다른 식량 테마 쪽도 한번 좀 검색을 해보고, 이쪽도 한번 좀, 공략을 해볼 예정입니다.
그래서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잘 가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좀 매매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런 시장에서도 다 방법은 있으니까 한번 또 잘 찾아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내일 아침 오늘 뭐 사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